네,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1페이지, 우리 교과서 11페이지 제2장 요즘의 헤드, 소위 말하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물상과 마음 읽기. 우리의 그 운명은 사람 마음으로 엄청나게 마음에 작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이고 운명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고난 습성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도 작용하죠. 환경이 사막에서 태어나느냐 안 그러면 농경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많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는 또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아요. 또 흥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우리 동북아시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묵격신앙이라고 샤머니적인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샤머니적인 게 뭐예요? 묵격신앙이라 해서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잘 우리가 무당이라고 해요. 무당. 묵격이라는 무당이라고.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무당이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시는 그런 무녀나 무속인들도 물론 속합니다. 그들은 신의 소리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하느님 또 신이잖아요. 하느님이 누구한테 전해줘요? 인간한테 직접 전해줄 수 없어갖고 누굴 통해? 신부님을 통해서 전해주잖아요. 그럼 신부님도 무당이에요. 그들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야 할지 몰라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그것도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하기를 아니는 우리는 유일신이야. 우리는 종교야.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같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같은 내가 믿는 그 신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 소통을 도와주는 자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는 뭐야? 목사님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우리 소위 말 양치기 양들 어린 양들과 함께 주여 하면서 같이 하느님한테 같이 예배를 받고 해주는 지도자랄까 좋은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하느님 직접 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어주는 사람이 개신교에서는 통하지 않고 전부 다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일반 신자들이 하느님과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개신교라도 하고 가톨릭은 뭐예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신부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타이틀. 교황도 역시 따져보면 신부들 대장이죠. 신부들 중에 대장이에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무당 총수야, 총수.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가톨릭 있는 사람들은 난리를 지길지 모르지만 언제나 사실입니다. 그건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폄하하고 다른 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무속도 폄하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속을 보고 뭐 미신이라고 막 그러는데 모를 때는 미신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알면 또 무속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엄연한 학문이라. 그래서 모를 때에는 미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론도 있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다면 되고. 예전에 우리가 지금 배운 우주학이나 사주학이나 이런 학문으로 취급했냐 안 지금. 동양에서는 이거를 학문으로 큰 학문으로 취급했지만 서양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고 뭐가 들려? 다 미신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또 보면 사주나 오주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을 보고 무조건 이 굉장하게 미신 쪽으로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이 동양 학문에 대한 학문을 잘 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건 용감하지요. 모르면 용감해. 그럼 자기는 모를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들어요. 타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라도 얼마나 주의게 밝아요. 여러분 아시죠? 타는 스님. 대예언을 많이 하는 분 알죠? 대예언.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는 걸 하는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 예언 착착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것도 미래에 예측을 한 거예요. 아무튼 스님은 이렇게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징조다, 징조. 우리가 징조를 나쁜 징조, 좋은 징조 그러잖아요. 옛날 기득상에는 좋은 징조, 나쁜 징조, 흉한 징조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들이 배에 있다가 지들이 배에서 다 육지로 막 그냥 지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곧 그 배가 침몰한다는 멀쩡한데 조금 있으면 그 배가 난파를 당해서 침몰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걔들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지진 나게 되면 먼저 물고기들이 막 붙어 있는 육지에는 물고기들 전 바다로 다 나가요. 왜? 그러면서는 지진이 일어나 자기들 다 죽으니까. 그만큼 그 인물들도 뭐가 많아요. 이렇게 느낌이 있고 앞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우리 고도의 인간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해가지고 땅에 파묻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아요? 인간이 더 나아요? 쥐가 나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이 쥐보다 못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과학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든지 과학적 사고로 하다 보니까 과학이 아니면 자기가 모르면 무조건 먹어요. 자기가 모르면 무조건 미신이에요. 자기가 알면 과학이다. 그런데 이 동양학문의 이 학문이 훌륭한 원인과 결과 이 모든 것이 논리 정연하고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아주 정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문으로 배워두면 결국 어떤 차이냐면 자 무속인들이 하는 점치는 거라든지 또는 머리에서 신이 왔어요. 영이 불러준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건 맞은 데도 있고 안 맞은 데도 사실 그래요. 아무리 명도를 하더라도 명도들이 주로 보면 신내림 받고 한 3년 동안에 잘 맞는다 그러죠. 실제는 잘 맞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그 명도의 효험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잘 안 맞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거짓말이 나오지 뭐. 안 될 것도 된다 하고 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거짓말 나오다. 그래서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도가 3년 정도 될 명도들은 원래 잘 맞게 돼 있어. 실증이 돼 있어.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증명이 돼 있어. 그래서 딱 구된지 물어보고 3년 안에 사람을 찾아가야지 오래된 사람 찾아가면 안 돼. 오래된 사람들은 잘 안 맞아. 그 오래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명리나 이런 걸 배워야 해. 이것은 같은 이론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결론이 도달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잘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은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좋잖아요. 이었다 저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번 우주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사주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우주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대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쓱 한번 훑어보고 뒤에 와가지고 뭐 잘하는 거 하지 모르겠지만 뒤에 한번 쓱 훑어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 좋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뒤에 폼 잡고 앉아가 한번 쓱 한번 훑어보고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간다. 그런 사람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사주가 아니라도 우주가 아니라도 사주로 자기 나름대로 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사주에 조금 약하고 또 이런 분들은 이런 수단을 배워놓으면 굉장히 사주와 우주가 함께 보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스님 강의 행제가 5년 차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어요. 뭐 사주 강의도 하고 사주 중에서도 물상,
그 다음에 뭐 십성론, 그 다음에 격국론, 뭐 많은 했죠. 뭐 질병론, 그 다음에 직업적 성인이 뭐니 뭐 많은 그걸 공부를 가르쳐 왔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승학 또 뭐 구승학에도 육효 그런 것도 또 하고 수리점학도 하고 뭐 강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스님이 제일 내 스스로가 제일 재미있고 꼭 이거 정말로 많이 보급을 해보고 싶은 게 어주 담당하기 너무 재밌어요. 할수록 재밌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배우신 분들 제자분 되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말하는 것이 스님이 오주 참 너무 신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름이 돋는 소름이 확 돌 정도로 맞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대박 요새는 뭐 대박이란 말 쓰고 아니 대박이야. 그런 식으로 이 오주가 참 재밌게 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주가 보급이 안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한 10년 20년 능력 고마운 사람들도 오주를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오주가 뭐요? 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오주를 조금 보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스님 높아심에서 봤죠? 창담을 좀 잘해가지고 우리 이 고통 쪽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내 잘못된 사주 타고난 사람 많잖아요. 또 이런 것을 좀 고쳤어. 그 자체를 고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한마음 바꾸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불면증 환자가 단 하루 만에 여러분 거짓말 같죠? 단 하루 만에 불면증 그다음 잠을 푹 자치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뭐냐 한마음 바꿨기 때문에 한마음 물론 한마음 바꾸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성생을 여러분 혼자서 바꾼다 해서 쉽게 바꿔지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생을 만나가지고 한마음 싹 바꾸면 그대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소리가 아니고 스님은 논리정연하고 또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내 혼자 지어낸 소리가 아닙니다. 네, 경전에 나오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인용을 해서 그것을 심지어 이 오주나 사주한테 사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오주나 사주는 궁극적으로 뭐다? 어른들의 장난감이다. 이래 봅니다. 장난감이다. 이게 버려야 할 것. 하지만 그렇게까지 높은 곳까지 못 올라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장난감이에요. 갖고 놀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하지만 공부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부질없는 뭐예요? 장난감이야. 그때까지는 갖고 놀아야지. 애들 장난감 지켜 놀 때는 재밌다. 내가 높아지가 높은 학년 들어가면 장난감 다루라 해도 안 다루지. 그와 같은 것. 자, 아무튼 이 마음 읽기, 이 오주나 사주를 통해서 마음을 잘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네모 박스 속에 이런 말입니다. 오주와 마음과의 관계에 나옵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천간은 이미 그 마음이 떠있어요. 하늘 그런 마음이 떠있어요. 천간. 발현된 마음이란 말은 천간에 있는 마음은 발현된 마음이란 말은 이미 그런 마음이 떠있어. 자, 여는 먼 과거 마음, 월은 가까운 과거 마음, 일은 현재 내 마음, 그 다음에 실은 가까운 미래 마음, 부는 먼 미래 마음. 그러면 가깝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3일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있는 걸 가깝다. 그든 미래든. 먼 과거나 먼 미래라는 것은 한 3개월 이상부터 한 3년까지 사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조점학에서는 실제 오조 상담학에서는 3년까지 내다보는 게 아니라 보통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 오늘 먼 미래로 보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는 한 3개월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년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것들은 뭘 뜻하냐? 지지에도 지장간에 천간에 있는 지장간 속에 지진 속에 들어있는 천간을 우리가 지장간이라 하죠. 지장간 속은 잠재의 된 마음. 그래서 연지에 있으면 먼 과거 잠재의식이요. 월에 있으면 가까운 과거 잠재의식이요. 일에 있으면 현재 잠재의식이요. 가까운 미래에 있으면 시에 있으면 가까운 미래 잠재 마음이고 분에 있으면 먼 미래 잠재된 마음이다.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조와 망관계 연, 월, 일시에 대해서 말씀은 연은 먼 과거, 월은 가까운 과거, 연 현재, 시는 가까운 미래, 분은 먼 미래. 자, 이 편중된 마음은 편중된 마음은 병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조나 사주에 편중된 한쪽으로 지르친 오행, 수가 많다든지 화가 많다든지 이렇게 목이 많다든지 우리 목과 도금수 5개의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해요. 수가 많다는 수 쪽에 집착하고 있다. 과단 욕망을. 이 과단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병고가 일어납니다. 병고. 그래서 고통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오행이 없어도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에 결손된 그 마음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병을 잘 진단해서 즉 오행의 다가죠. 다가를 잘 진단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시해 주는데 그냥 내가 이런 방법을 해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적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십시오. 그런데 좀 무리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조금은 무리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좀 어드바이스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해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습성을 잘 고려하고 오행의 다가를 잘 고려하고 그래서 한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한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간중간 필요한 것이 기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 마음 바꾸니까 물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먼저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연불도 해보고 그래서 서로가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과거에 몸을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몽중가피를 받음으로써 씻은 것이 나은 경험이 있어요. 그 큰 경험이 지금 현재 스님을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뭐냐면 자기의 신념이요. 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원천이 됩니다.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분들 대해서도 스님이 경험해봤고 물명상, 연불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나눔을 해서 잘 따라오면 아니면 그분이 스스로가 잘하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답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페이지면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오조 상담학은 상담 시점의 연월 일시분의 전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오조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마음의 변화를 알려주고 나아가 미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가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아니면 미래에도 오행이 편중되거나 정의되면 그 원인을 알려주고 이를 제거할 방법을 제시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운상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점 돼가지고 최근에 이 상담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오주구나 하는 것을 좀 쉽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시 화면을 옮길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페이지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사례가 나왔습니다. 22년 2월 17일 8시 55분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스님이 강의용으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년 2월 17일 8시 55분 진지에 어떤 여자분인데 키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이날 금전이죠. 자, 여는 이민, 월은 임인, 월도 이민입니다. 이민월, 이민년, 이민월, 일은 신축일, 시는 임진시, 부는 신해시 됐습니다. 자, 요 놈을 딱 보고, 요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왔을까? 앞으로 이런 공부를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오주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은 아까 말한 대로 먼 과거, 월은 가까운 과거, 일은 오늘 현재 마음, 신은 뭐예요? 신은 가까운 미래, 부는 먼 미래입니다. 자, 이거 딱 왔을 때 스님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에다가 볼펜으로 제가 이렇게 써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왔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왔을까?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고 무슨 일이 왔을까? 이게 딱 적을 수 있으면은 공부할 필요 없겠죠. 오주 상담학 배울 필요 없겠죠. 물론 뭐 좀 더 어떻게 상담하는지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필요 있어도 그 정도 되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일은 나를 일간 이건 나를 뜻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설명하실 때에 청가는 발현된 마음이고 지지는 잠재적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올 당시에 신금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금은 원래가 좀 예리해요. 사람이 좀 까칠하다 말이에요. 그날 상담하러 온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더라. 좀 까칠한 침이 이렇게 딱 달렸잖아요. 침이 아래로 달렸어. 까칠한 사람의 마음이었더라. 온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다. 현재 그 마음이 그 사람 마음 현재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고 평생 그 사람이 진금이 아니다. 현재 올 때 그 사람 마음이 까칠한 마음이더라. 밑에 축은 역시 그런 개신기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 속에 그런 걸 갖고 있어. 그래서 축은 개식인데
이 사람 편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오늘 편인은 원래 특수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간 종교적인 신비한 것에 늘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온 마음은 뭐냐면 좀 신비한 것에 의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듣고 싶어서 왔다. 또 한편 이 축은 편인이고 이 인성은 문서와 관계된 문서와 관계된 일이다. 문서가 뭐예요? 집 문제. 편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원로 보면 원래는 가까운 거래는 상관이 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항이 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심사항이 뭐냐면 이 여자가 상관하지 여자일 경우에 상관은 자식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자, 1년 전에도 아들 문제로 생활했었고 지금도 그렇더라. 자, 이것이 이 사람의 현재 된 마음. 미래의 3개월까지도 계속 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온통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왔을까? 아들 문제다. 생각에 딱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뭘 가지고 일간의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일이 왔을까 하는 것이 나와 있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그 밑에 문제는 잠재의식은 뭐더냐? 잠재의식에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이 뭐냐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서 인은 식신이요. 그리고 지장간 속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재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 지금 일로 해야 돼. 그 병화가 들었더라. 이 아들은 지금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작년에도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 이번엔 또 해야 돼. 병화가 들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인목은 우리가 무병갑이잖아. 여기도 무병갑이잖아. 무토 하나 있단 말은 그래도 관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잠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병화가 들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인목이고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무튼 자식이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신금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정제라서 이 사람의 마음은 실제적인 이 상관의 마음은 이렇다 치면 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인목이 재성해야 된다. 정제가 된다. 고로 정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돈벌이에 관련된 것에서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촉각을 채우고 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들 문제, 아들의 시험 문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재물과 관련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내줘왔다. 돈이 될까 안 될까? 뭐가 요 집 문서가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겁니다. 집 문서 이건 뭐냐? 내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이냐? 시어머니가 지금 집을 갖고 계시는데 나이가 90이 넘었어. 그래서 이걸 빨리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을 해서 형제들이 좀 나누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면 빨리 팔리겠느냐? 안 팔리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잘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는 것은 편인과 정인과의 사이의 문제 또는 그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 하는 문제는 이렇게 여기에는 형제가 이거 하나 있어요. 형제가 상관인 형제가 하나 있어요. 진금을 기준할 때 진금 기준할 때 상관이 여기 직진되는 여기 상관이에요. 상관입니다. 잘못 기준해요. 이 신금을 때 상관이니까 상관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형제가 이 집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의 원진을 삼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집 문제로 인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서로 원망을 할 일이 생기겠다. 축진 파살이 됐으니까 깨졌겠다. 그러니까 순탄하지가 않다. 집 파는 문제가 순탄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 하나의 오주, 영주, 월주, 일주, 시주, 분주로 해서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스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을 또 풀어서 얘기하면 더 많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형제예요. 자, 형제죠. 형제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상관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한 형제는 말을 엄청 잘해. 자기는 말하는 것보다 좀 듣고 있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 특징, 임진은 뭐냐면, 요거는 상한 자식이 또 진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식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런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다. 이것이 다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가 안 그런가를 상담을 통해서 실증하는데 거의가 맞아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 남자는 아들이 이사, 병자, 임자, 을사에 임자니까 굉장히 이 아들은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를 까고 있기 때문에 양인을 까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하지만 일간이 임이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시에 상관이 있고 시에는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월에는 병화가 있고 또 이렇게 급제가 있고 돼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것은 사주는 하나에 뭘 본다? 확인하는 것이고. 자, 아들 33살짜리 34살짜리 아들 하나 있고 딸은 32살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은 이민, 정미, 정묘, 경술 관련된 분입니다. 이민, 정묘, 정미, 정묘, 경술. 근데 이 사람이 오는 게 오늘 정묘잖아요. 정묘지요. 편인을 깔고 앉았다. 편인. 여러분 보입니까? 자, 편인을 깔고 앉았는데 희한하게 온 사람이 편인이. 그 날짜가 편인이. 이렇게 그 사람의 글자가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 자체는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정묘일도 상당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꿈도 잘 꾸고 이런 사람이 신축일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13페이지 봅시다. 자, 사주는 태어날 때 연월일시라는 사주는 세상에 쏘아보낸 조짐이요 정보요 비유하면 마치 라디오 AM 중파의 수신기와 같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과 함께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많은 잡음인 환경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사회 환경, 가족 환경, 친구 등 자신의 활동 능력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겨 최초의 사도 정보를 많이 수정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주는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단기 미래의 조짐을 알고자 할 때 문자가 답을 구하는 시점, 가장 궁금한 시점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올 때는 찾아와서 대면할 때는 그때 그 시점, 전화가 올 때는 전화 시점, 메시지를 볼 때 메시지 발송 시점, 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 발송 시점을 보면 됩니다. 그때 가장 궁금할 때의 오주, 연월, 일시, 분까지를 찾아서 세우면 되겠죠. 이것은 가장 가까운 미래의 조짐일 때 탁월한 기능을 가진다.
참고로 단기 조짐에 관련된 정패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유김이라는 것도 있고 흑표라는 것도 있고 주역, 안시, 신점, 매화역수, 구성, 기문동갑, 백수단점, 귀장역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소위 재방송이죠. 재방송. 뭐냐면 본래 평생교육에서 해야 되는데 첫날이 돼가지고 스님이 이 여러 사람들과 가지고 한편으로는 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해야지 받아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시 오늘 스님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강의를 다시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아웃라인은 거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상담, 5주 상담하게 5주째 듣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4주에 5주 처음이니까 5주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하나씩 5주째를 빼기 전까지는 하나씩 토막토막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전적으로 녹화를 떠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떠가지고 줌 강의하시는 우리 지방에 계시는 분도 서울에 계시더라도 줌을 쓰시는 우리 청취하시는 회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줌 강의 그대로 떠서 보낼 생각인데 혹시 찾아보고 화면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필요 없는 말이 많다든지 이러면 스님이 가가 삭제해버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딱 떠가지고 새로 시간을 들이더라도 다시 찍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또 이미 1년 전에 찍은 또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내가 틈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5주 상담학 이 학문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차분차분하게 배우면서 이제 높은 수준의 상담 수준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실력을 많이 탁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